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셨죠?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 우리 교재로 챕터 3장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장의 타이틀이 뭘로 되어 있어요?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 1장과 챕터 2장은 IT와 현재 트렌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챕터 3장부터 컴퓨팅 사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배워야 되느냐,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론들이 우리 컴퓨터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배워야 되고 또 코딩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챕터 3장에 소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컴퓨팅 사고, 영어로 Computational Think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누가 처음 이야기했을까요? 누가 처음으로 언급을 했을까요? 그 사람에 의해서 버락 오바마, 마크 주커버그,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까지, 또 유명한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까지 왜 컴퓨터를 코딩을 해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챕터 3장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까, 간단하게 소개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넷 윙이라고 하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했었던 지넷 윙이라고 하는, 또 미국의 대학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논문에서 컴퓨팅 사고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그 논문도 같이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는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가 들어갑니다. 지넷 윙이라고 하는 컴퓨팅 사고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9가지 절차에 의해서 컴퓨팅 사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4가지 구성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상화, 분해, 그리고 패턴 인식,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코딩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까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챕터 3장은 1차 시에는 섹션 1과 섹션 2까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2차 시에는 두 번째 섹션, 여러가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3차 시에는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추상화가 뭔지, 그리고 문제를 잘게 쪼개는 분해가 무엇인지, 다양한 문제에는 비슷한 동일한 패턴이 있을 거다, 패턴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3장의 학습 목차는 컴퓨터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의 관계를 알아볼 거고요. 일반적인 사고와 컴퓨팅 사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왜 2010년도 이후부터 다양한 나라에서 컴퓨팅 사고와 프로그래밍 관점, 알고리즘, 코딩을 배우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의 4가지 구성 요소인 추상화, 문제 분해, 패턴 인식, 알고리즘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나가기 전에 우리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문제를 보시고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추상,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창의력 향상 퀴즈로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모든 문제에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물음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과연 무엇일까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 2 계산했을 때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5, 4를 계산하면 23, 47, 79 어떻게 하면 7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23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47이 나오는지 자,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쭉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여기에는 숨어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을 찾아보고 패턴을 통해서 맨 밑에 이 숫자에는 어떤 값이 나올까? 자, 패턴을 찾아서 맨 밑에 적용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풀이 과정과 맨 밑에 정답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것에 대한 정답은 자, 우리 그 게시판이나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구성 요소 앞에서 소개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턴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자, 사업가들이죠. 자, 왼쪽엔 누구? 왼쪽엔 누구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자, 오른쪽은 누구예요? 자,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죠. 우리 아이폰 휴대폰 만든 사람. 자, 이 사람은 누군가요? 굉장히 젊어 보이죠? 이 사람은 네, 페이스북 창시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소프트웨어로 획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자, 현재 이분 생존해 계시고요. 생존해 계시고, 자, 여기 있는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죠. 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물론 IT 사업자. 그쵸? 자, 이들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접하고 직접 경험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접해서 직접 경험했던 거. 그래서 뭐 게임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해봤다든지 그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런 사업가들이 굉장히 큰 어떤 기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건 매우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시작한 것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여동생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이라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인구한테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왼쪽에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자,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 거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딩을 배워야 됩니다. 왜?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컴퓨터 기반으로 우리는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드세요. 휴대폰을 갖고 놀지만 말고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자, 이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참여를 해보란 뜻입니다. 자, 지금은 자동차도요. 자, 자동차도 소프트웨어가 약 90%가 해당이 된대요. 벤츠 회사의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이미 들어섰고요. 많은 분야에서 이제는 서비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우리 섹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자, 첫 번째 섹션이고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죠? 1947년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이름이 뭐다? 기억나시나요? 애니악입니다. 애니악. 자, 애니악이 등장한 이래 현재 우리는 컴퓨터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인간에 비해 매우 단순한 작업만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컴퓨터는 그냥 시키는 일만 정확하게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시키는 일은 하는데 잘하죠. 컴퓨터가 인간보다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보다 뛰어난 점 뭐예요? 계산을 엄청나게 잘하죠. 엄청나게 빨리 하고요. 한번 기억한 것은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인간이 시키는 일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데 많은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와 계산기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컴퓨터가 일반 계산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것. 일반 계산기 칼큘레이터예요. 칼큘레이터는 사칙연산 잘하죠. 공학계산용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산기와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매출을 올린 금액은 얼마일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식당 주인이에요. 식당 사장님인데 오늘 하루 동안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자, 그것을 수기로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요즘은 포스라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하루 판매된 금액의 전체 금액을 우리가 바로 전산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 그것이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한 달치, 1년치 전체 통계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자, 서밋이라고 해서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현재 세계 최초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입니다. 자, CPU가 중앙처리 장치라고 했는데요. 자, 이 슈퍼컴퓨터에는 중앙처리 장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41만 4592개 CPU가 들어가 있다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PC에는 CPU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보통 한 개 들어가 있어요. 한 개의 CPU로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CPU가 몇 개라고요? 엄청난 양이지. 거기다 메모리까지 2736 테라바이트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외장 하드의 저장 공간이 4 테라바이트짜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저장 공간이 얼마라고요? 2736 테라바이트. 엄청난 양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죠. 뭐 기상청에서 뭐 날씨를 예상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로 좀 쓰고 있는 그러한 슈퍼컴퓨터입니다. 자,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명령어의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명령어의 모임.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컴퓨터의 기능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일반 계산기와 컴퓨터를요, 일반 인형과 블록으로 만든 인형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일반 인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에 만들어진 모습 외에 다른 모습으로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형 중에 변신이 가능한 로봇도 있지만, 변신이라는 것도 처음에 설계될 당시에 결정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블록으로 만든 인형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비행기, 집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할 수 있어요. 이처럼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것은 블록으로 만든 인형처럼 원하는 모양으로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컴퓨터로 노래도 듣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으로 내가 원하는 게임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를 만들 때 로봇 청소기는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도 스스로 알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장애물을 인식했을 때 어떻게 피해 갈 것인지, 이동할 경로를 찾는 방법을 프로그래밍에서 로봇 청소기에 내장을 합니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는 경로를 찾는 전체 과정을 알고리즘이라 부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에게 알려주면 컴퓨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절차들을
동작들을 하나하나 모은 이러한 것을 알고리즘이다. 때문에 로봇 청소기가 보유하고 있는 알고리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방의 크기를 계산하는 동작, 장애물의 위치를 찾는 동작, 이런 정보로 지나가야 하는 길을 찾는 동작 등이 모두 다 로봇 청소기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로봇 청소기에 내장을 시킨 거죠. 자,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어떤 최첨단 기기가 로봇 청소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로봇 청소기는 본인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그러한 어떤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다. 자, 이 알고리즘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섹션 두 번째입니다. 컴퓨팅 사고의 이해. 자,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컴퓨테이셔널 싱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컴퓨팅 사고는, 자, 줄여서 우리는 CT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이 과목을 강의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용어가 정립이 안 돼서 뭐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적 사고 등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컴퓨팅 사고라고 해서 용어가 통합이 됐어요. 자, Computational Thinking, 자, CT의 약자고, 컴퓨터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작업을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으로 풀지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컴퓨팅 사고라고 한다.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방식을 컴퓨팅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키디피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일체의 사고 과정을 위키디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자, 이걸로 지금 정의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방식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그러한 생각 방식, 그러나 컴퓨터를 베이스로 이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여성의 사진이 컴퓨팅 사고라는 자, 처음 언급한 지넷 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원래 컴퓨팅 사고라는 용어는 1980년도에 미국 시모어 페퍼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1980년도에 처음으로 자,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사진에 소개되어 있는 지넷 윙, 자, 이분은 2006년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컴퓨터학과 학과장으로 계십니다. 컴퓨터학과 학과장님으로 계시면서 Communications of the ACM이라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 논문에 Computational Thinking이라는 논문을 쓰게 되는데, 자, 그 논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 화면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넷 윙 박사가 기고한 논문, Communications of the ACM, 논문 학술지 이름이고요. 자, 2006년도 마치 3월 달에 게시한 논문입니다. 자, 논문의 이름이 뭐예요?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 사고라고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제가 박스 그려놓은 거 있죠?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컴퓨팅적 사고는 컴퓨터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역량이다.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분석 역량 항목에 컴퓨팅적 사고를 추가해야 된다. 자, 그 밑에 컴퓨팅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컴퓨터 공학의 기본 개념을 끌어와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오른쪽에 컴퓨팅적 사고는 추상화와 분해를 통해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의 목차에 뭐가 있었습니까?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 요소들 4가지 있었죠? 추상화, 분해,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 그래서 지금 이 지넷 윙 박사가 쓴 논문에 이 부분이 바로 추상화와 분해에 대한 어떤 핵심 역할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논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는 복제, 피해 억제, 오류 수정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예방, 보호, 회복에 관한 사고다. 단순히 창의적이고 어떤 논리적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팅적 사고는 복제, 피해 억제, 오류 수정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예방, 보호, 회복에 관한 사고다. 그래서 모든 분야 어렸을 때부터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학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1980년도에 시모아 페퍼트라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컴퓨팅 사고는 지넷 윙 박사에 의해서 대중화되고 그리고 필요성에 많이 노출시켜준 그러한 창시자라고 볼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자,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 아닌 개념화에 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IT 전공이 아닌데 이번 과목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라고 하는 과목으로 지금 이것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코딩. 자, 코딩이란 얘기는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이 코딩을 통해서 어떤 커다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는 어떤 베이스에 어떻게 동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추상화와 분해와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팅 사고를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IT를 전공하고 있는 공학도에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 자바, C#, 다양한 컴퓨팅 언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해내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처럼 알파고처럼 그러한 컴퓨터를 만들어내고도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어떤 학문을 통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딩 원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어떤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나가는 게 이 과목의 목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는데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논문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